네, 안녕하세요. 소상공인 기심전결, 고객의 마음을 사로잡는 외식업 CS 솔루션 두 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CS 강의를 맡은 윤세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는 지금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준수하여 촬영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두 번째 시간은 제가 아까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첫 번째 시간은 서비스에 관해 우리가 일하는 것의 업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서비스의 가치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았다면 이제 두 번째 시간에는 본격적으로 우리 가게, 우리 식당이 고객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어떻게 서비스를 조금 더 제공을 해서 마음을 확실하게 사로잡아서 단골 고객을 만드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그림을 좀 볼까요? 네, 그림을 보여 지금 호랑이 그림을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요거를 보여드리려고 했어요. 이 속담 많이 들어보셨죠? 호랑이는 죽어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 이름을 남긴다 라는 속담인데요. 이 속담의 의미 알고 계십니까? 네, 누군가가 이제 훌륭한 일을 하기 위한 의지를 다지기 위한 속담인데요. 죽은 사람이 업적을 이뤄놓은 것을 산 사람이 굉장히 존경하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각인한다의 의미를 가져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표님들 같은 경우는 네, 대표님들이 운영하는 가게를 우리 고객에게 어떻게 좀 각인시키고 어떻게 남기고 싶을까요? 그래서 두 번째 시간인 외식업 이미지 브랜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미지 브랜딩, 외식업 이미지 브랜딩을 바로 들어가기에 앞서 이미지 브랜딩이라는 단어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미지 브랜딩의 의미 알고 계실까요? 네, 이미지는 말 그대로 사람이나 사물이나 내가 생각하는 대로 떠올리는 것이 이미지입니다. 그렇다면 브랜딩은 뭘까요? 브랜딩은 여러분들께서 딱 이 기업이나 뭐 어떤 것들을 들었을 때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이미지 형상화들이 모든 것들이 떨어져서 그게 각인되어져서 나타나는 것이 브랜딩인데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 이미지 브랜딩, 브랜딩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자면 예를 들어서 아웃땡이라는 레스토랑 혹시 알고 계실까요? 아웃땡? 네, 아웃땡이라고 했을 때 그 브랜드의 이미지 떠오르는 대로 생각을 한다면 뭘까요? 첫 번째, 일단 뭔가 가족적인 패밀리 레스토랑의 느낌이 강하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레스토랑에 가면 빵을 무한 리필로 먹을 수 있고 다양한 소스에다가 맛있게 먹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세 번째로는 스테이크 맛집으로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해당 레스토랑 같은 경우는 런치 메뉴가 굉장히 저렴해서 사실 디너 타임에 가는 것보다 런치 타임에 가는 게 굉장히 저렴하고 가성비 있게 먹을 수 있는 식당이 되는 거죠. 이렇게 내가 특정한 식당을 떠올렸을 때 이런 세세한 부분들이 떠오르는 모든 것들이 이미지 브랜딩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객에게 나의 식당, 나의 가게를 어떻게 이미지 브랜딩 시킬 것인지에 대해서 목표를 정확하게 설정하고 그거에 맞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나 이 이미지 브랜딩 같은 경우는 이 이미지 브랜딩만 잘하면 고객님들이 단골 고객을 넘어서 충성 고객으로 가기 때문에 즉 나의 가게의 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지 브랜딩의 목표 설정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그래서 제가 알려드리는 세 가지의 팁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로는 지속적으로 고객을 관찰해야 되는 거예요. 이미지 브랜딩을 만들기 위해서 지속적인 고객 관찰이 필요하겠고요. 두 번째로는 차별화 서비스. 다른 식당과는 다른 기업과는 다른 차별화 서비스는 어떻게 제공할 것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 식당만의, 우리 기업만의 스토리텔링은 어떻게 구상을 할 것인지가 이미지 브랜딩의 기초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천천히 세 가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예요. 지속적 고객 관찰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여기에서도 또 세분화해서 세 가지로 나눠본다면 이 세 가지가 들어갑니다. 첫 번째로는 고객의 소리에
경청을 해야 돼요. 고객의 소리는 하늘의 소리라고도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왜 그러냐? 네, 고객의 소리를 정말 정확하게 잘 듣고 맞춤 서비스를 제공해야지 고객이 만족감을 얻고 그 만족감을 뛰어넘어서 감동까지 가져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계속 얘기하죠. 고객의 CS에서 고객의 만족을 넘어서 감동을 줘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가장 또 중요한 것이 경청하는 자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식당에서 어떻게 고객의 소리를 경청하느냐? 물론 고객님이 직접 불러서 요구하거나 이야기하는 것을 경청하는 것도 포함되지만 무엇보다도 지나가다가 흘깃하는 소리들 있잖아요. 아, 여기 왜 이렇게 추워? 아, 여기 왜 이렇게 더워? 아, 음식이 조금 짜네. 아, 이 음식은 좀 되게 달다. 이런 세심한 부분들을 흘려듣지 말고 그것을 경청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에 맞춰가지고 우리가 서비스를 먼저 고객님이 요청하기 전에 제시를 해준다면, 서비스를 제공을 해준다면 아마 그거는 고객님들의 마음의 문을 열게 될 것이고 한 번 방문할 거를 2번 가게 되고 또 그 2번을 뛰어넘어서 주변 사람들한테 입소문을 낼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고객이 말하는 거에 대해서 항상 경청하는 자세를 꼭 가져야 됩니다. 이거는 저희 사장님들은 아무래도 좀 이제 고객분들을 예의주시하기 때문에 잘 되지만 우리 직원분들은 일하느라 바빠가지고 이런 세심한 부분들을 챙기질 잘 못할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을 좀 직원 교육을 통해 가지고 항상 많이 듣게끔, 경청하게끔 천천히 서비스를 제공하더라도 좀 정확하게 서비스를 제공하게끔 우리가 안내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2번째로는 고객의 표정이랑 시선이에요. 네, 사실 이거는 정말 집중해서 관찰하지 않으면 놓치고 갈 수가 있거든요. 분명히 고객들이 말로는 감사합니다라고 하고요. 말로는 맛있습니다라고 하는데 표정이 좋지 않은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이건 정말 세심하게 관찰을 해야 되는데 음식을 먹고 아무 말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음식이 맛없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딱 봤을 때 표정이 뭔가 찡긋하거나 표정이 굉장히 불쾌해 보이거나 아니면 이제 식기류 같은 걸 보면서 표정이 안 좋아진다면 먼저 알아채고서 다가가서 한번 확인을 먼저 해주는 게 좋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뭐 추가 용건 확인말을 먼저 사용해서 불편한 점이 없는지 도움드릴 점이 없는지 확인을 통해서 바로바로 고객이 요구하기 전에 해소를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고객의 시선도 계속적으로 보다 보면 어느 부분에서 마음에 드는지 또 어떤 부분에서 불만족스러운지가 힌트가 다 나와요. 고객이 뚫어져라 에어컨을 쳐다본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2가지 중에 하나일 거예요. 너무 춥거나 너무 덥거나. 그래서 그때 먼저 가서 온도를 좀 조정해 줄까요? 라고 말하면 고객님의 니즈를 정확하게 파악하고서 우리가 안내를 해준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고객의 표정과 시선에 또 집중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남긴 음식을 꼭 체크를 해주셔야 되는데 사실 뭐 물론 정말 고객님들께서 그냥 배가 불러서 남길 수도 있겠지만 맛있는 음식이라면 조금 더 먹지 않았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음식에 대한 맛을 우리가 마지막으로 확인을 좀 해서 개선할 부분들을 좀 메모, 작성을 통해 가지고 변화를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3가지를 같이 교집합적으로 봤을 때 고객이 원하는 정말 정확하게 원하는 니즈를 파악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경청, 표정, 시선, 그리고 음식 체크, 남긴 음식 체크까지는 여러분들께서 고객 관찰을 정확하게 해주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2번째 차별화 서비스를 가볼게요. 일단 그 이미지 브랜딩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지속적 고객 관찰, 그리고 2번째로는 차별화 서비스인데요. 이것도 제가 3가지로 좀 나눠봤습니다. CRM 많이 들어보시지 않으셨나요? 네, 굉장히 큰 기업에서는 이 CRM이 어디에나 있습니다. 이 CRM의 약자는 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 즉 고객 관계 관리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를 연결시켜주고 관계를 지속시켜주는 것이 제가 뭐라고 했죠? 대화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만큼 고객과의 관계를 끈끈하게 관리를 해야지 아까 뭐라고 했죠?
단골 고객을 넘어서서 충성 고객, 우리 기업의, 우리 식당의 팬이 될 수 있게끔 관리를 지속적으로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고객의 입장에서는 사실 내가 이 음식점을 방문하고 이 식당을 방문했는데 한 번 방문한 게 아니에요. 2번 방문할 수도 있고요. 5번 방문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늘 항상 처음 온 고객처럼 내가 응대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떤 마음이 들까요? 네, 물론 기억력이 없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서운한 마음이 들 것 같아요. 나는 여기에서 팬이 되고 싶어가지고 계속적으로 오는데 알아봐주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서운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우리도 사람 사이에서 이제 좀 더 호감을 불러일으키는 사람은 나를 기억해주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고객이 왔는지 내가 항상 체크를 하고 그리고 기억을 해주는 자세가 중요한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객마다 뭐라고 했죠? 입맛이 다 다르다고 했습니다. 고객의 소리를 경청하고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그리고 고객이 남긴 음식들을 체크를 하다 보면은 저 고객은 어떤 입맛을 가지고 어떤 성향을 가지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CRM에 정말 CRM이 거창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큰 기업에서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굉장히 간단한 거예요. 즉 지금 제가 그림으로 보여드렸듯이 뭐예요? 설탕, 소금, 아니면 버터, 계란 이런 게 있는데 그 고객의 취향을 파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오시는 고객님일 수도 있고요. 5번 방문한 고객님일 수도 있고요. 10번 방문한 고객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입맛에 대해서도 항상 생각을 해야 되고 고객님들이 어떤 반찬을 더 좋아하는지에 대해서도 꼼꼼히 기록을 해 놓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런 사소한 것부터 시작을 하다 보면 데이터베이스가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기록을 해서 고객님의 성향이나 입맛이나 또는 고객님의 생일이 될 수도 있겠고요. 연락처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런 부분들을 다 기록하고 메모를 한 다음에 나중에 내가 이제 영업 종료하고 그날 있었던 고객이 그날 방문한 고객들의 성향, 입맛 같은 것들을 파악을 하다 보면은 저절로 이제 공부가 되어서 다음번에 방문했을 때 내가 먼저 고객님의 음식, 짜게 드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더 짜게 대접할 수도 있고, 아니면 계란을 좀 좋아한다면 계란 반찬을 더 드릴 수도 있고, 이렇게 먼저 선행으로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차별화 서비스의 첫 번째는 고객과의 관계를 관리할 수 있는 요소들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식당에 방문해 주시는 고객님들 한 분 한 분을 정성스럽게 잊지 않고 기억해 주는 게 가장 기초가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차별화 서비스 2번째를 좀 보도록 할게요. 2번째는 고객 접점 분석입니다. MOT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MOT는 Moment of Truth라고 진실의 순간입니다. 그 투사와 소가 이제 그 생과 사를 오가는 순간이라고 하죠. 사실 소한테는 이제 죽음과 이제 생과 사를 오가는 순간인데 이제 또 투사한테는 피할래야 피할 수 없는 순간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저희 이제 식당에 가져와가지고 고객 접점으로 가져와서 본다면 고객이 우리 가게를 방문해서 한 명의 직원하고 접촉하고 그 직원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평가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단 15초입니다. 그래서 15초 내에 결정적인 순간이다라고 해서 이 진실의 순간이라고도 일컫고요. 결정적인 순간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이 MOT 마케팅 같은 경우는 스칸디나비아 항공에서 처음으로 도입이 되었는데 거기에 얀 칼슨이라고 사장으로 부임이 되면서 요거를 도입하기 시작했어요. 굉장히 저조한 매출을 기록을 해가지고 항상 이제 저조한 매출을 기록해서 이걸 어떻게 흑자로 바꿀까 고민을 하다 보니까 관찰을 한 거예요. 직원들이랑 고객들을 개별적으로 관찰을 해서 보니까 직원들이랑 고객이랑 마주치는 그 접점의 순간순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객 한 명이 총 평균적으로 봤을 때 5명의 직원하고 마주치는 순간에서 15초 내에 우리 기업의 이미지들이 다 고취된다는 거죠. 다 그렇게 이제 확립이 되기 때문에 이 안에
우리 기업의 이미지를 좀 더 상승시킬 수 있는 방법을 좀 생각을 해보자 해서 이 고객 접점을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MOT에는 세 가지의 요소가 있어요. 세 가지의 요소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는 하드웨어적인 요소입니다. 그 하드웨어적인 요소는 말 그대로 겉에 보이는 것들. 저희 아까 분위기에서 나온 것들 뭐가 있죠? 인테리어가 될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가게의 청결 상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딱 들어왔을 때 보이는 전반적인 인테리어, 뭐 음악 분위기, 뭐 입간판은 어떻게 되어져 있는지, 청소는 잘 되어져 있는지 이런 보이는 것들이 하드웨어적인 부분 요소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소프트웨어입니다. 이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바로 이제 고객에게 응대하는 그 매뉴얼적인 부분이 있잖아요. 고객이 들어오면 입점하면 직원분들이 가서 어서 오세요 라고 인사를 하고 그리고 자리 안내를 도와준 다음에 기본 반찬을 세팅을 해주고 물을 갖다 주고 이런 부분들이 다 소프트웨어입니다. 거기에다가 플러스적으로 만약에 뭐 불만을 표출을 했다 하면은 그 불만 표출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그런 모든 안내가 소프트웨어가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요소는 휴먼웨어적인 요소입니다. 휴먼웨어는 뭘까요? 사람이에요. 바로 우리 직원들이겠죠. 우리 직원들이 고객에게 어떻게 응대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 접점마다 고객이 우리 가게에 대한 이미지를 딱 고치시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요소를 항상 생각을 잘 해주셔야 되는데 그래서 MOT를 쉽게 얘기하자면 그냥 고객이 우리 가게를 입점하는 순간부터 모든 것들이 다 접점 요소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외식업 MOT를 제가 꾸려왔는데 고객이 입장하는 순간부터 다 접점 요소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럼 내가 이제 식당을 방문을 했어요. 방문하기 전에 겉에서 뭐가 보이죠? 네. 뭐 안에 분위기가 겉에서도 보일 수 있죠. 창을 통해서. 뭐 유리창이 더럽나? 안 더럽나? 이런 것도 볼 수 있겠고요. 간판이 굉장히 뭐 화려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심플할 수도 있고요. 이런 부분들 다 입장하는 겉에 인테리어부터 시작을 할 수가 있어요. 매장 입구를 다 살펴봤어요. 고객님이 이제 들어오겠죠? 그러면 직원분이 당연히 인사를 하겠죠. 네, 인사를 통해서 15초 안에 결정이 된다고 하잖아요. 여기는 대체적으로 직원들이 뭔가 친절하겠다. 아니면 대체적으로 불친절하겠다. 교육이 좀 진행이 되고 있겠다. 이런 것들을 예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직원이 자리를 안내해 주겠죠. 그 자리를 안내하면서 이제 동행할 때도 보인다는 거예요. 15초씩 다 걸리는데 이런 한 가지 요소가 매우 중요한 거죠. 그런 다음에 기본 세팅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럼 고객이 주문을 하고 주문 확인말을 통해서 한 번 더 확인을 하고 음식을 내가 제공을 하고 음식 관련된 음식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 수가 있겠고요. 여기서 중간중간에 고객의 배려의 의미로 추가 용건 확인말 같이 진행하고 결제를 하고 배웅 인사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쭉 이렇게 제가 보여드렸는데 하나씩 세부적으로 들어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모든 접점 부분이 다 고객에게 진실의 순간이고 우리 식당의 이미지를 결정하는 결정적인 순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매 순간 접점들이 모두 다 중요합니다.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게 없어요. MOT 공식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1 곱하기 0은 뭘까요? 0이에요. 10 곱하기 0은 뭐죠? 0이에요. 100 곱하기 0은요? 0입니다. 결국 아무리 내가 100가지 서비스를 정말 완벽하게 제공을 했더라도 단 한 가지의 실수를 범하는 순간, 큰 실수를 범하는 순간 그거는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볼 수가 없다라는 100 곱하기 0은 0이다 라는 법칙이 있습니다. 그거를 기억하셔가지고 내 가게에다가 좀 적용을 시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제가 만약에 가게를 운영한다면 이렇게 큰 틀로 고객이 우리 가게에서 어떤 부분에서 접점 부분이 있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다 그려볼 것 같아요. 다 써볼 것 같아요. 그래서 입구가 될 수도 있겠고 기본 세팅에서는 거기 안에 포함되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물자는 깨끗한가? 그리고 물은 뭐 적정한 온도로 제공이 되는가? 그리고 자리에 착석해서 앉았을 때 뭐 POP 메뉴판 같은 부분들은 깨끗한가? 이런 것들도 다 접점일 수 있거든요. 우리 식당의 이미지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음식 관련된 안내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은 또 음식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여기는 정확하게 설명을 잘 못 해주는 식당이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고요. 또 결제를 할 때에도 친절하게 하지 않았다면 이제 다 먹고 가니까 결제는 대충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접점 매 순간이 다 중요한 순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 접점 순간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게 있어요. 기업에서, 가게에서 굳이 우리 매장에서 이것까지 필요할까라고 생각하는 게 서비스 매뉴얼입니다. 이 매장 입구에서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 청소를 해놔야지 고객이 우리 식당에 대한 이미지를 좋게 생각할까? 출입 인사는 어떻게 해야지 우리 식당을 되게 밝고 친절한 식당으로 기억할까? 이런 것들의 세세한 리스트 같은 것들을 작성하고 그걸 공통적으로 제공하는 게 서비스 매뉴얼입니다. 그리고 그 서비스 매뉴얼을 통해서 직원분들을 똑같이 교육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서비스 매뉴얼은 왜 필요할까에 대해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로는 전 직원분들의 통일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예요. 사실 이렇게 우리가 직원들 교육을 할 때 내가 오늘은 이렇게 인사를 해야 돼 라고 가르쳤고요. 내가 다음 날에는 또 다른 생각이 들어가지고 고객이 올 때 인사보다는 먼저 QR코드부터 안내를 해야 돼. 뭐 이런 식으로 안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게 중구난방이 되어서 굉장히 뭔가 통일성이 굉장히 없어서 고객의 입장에서는 뭔가 체계적으로 이 식당은 교육이 되어 있지 않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두 번째로는 체계적, 효율적인 업무 진행을 위해서예요. 사실 이 서비스 매뉴얼 하나만 가게에서 만들어 놓으면 이제 뭐 그만두고 다른 분이 들어왔을 때 인수인계하기도 너무 좋고요. 그리고 똑같이 짧은 시간 안에 체계적으로 고객한테 응대를 할 수 있는 기본적인 거를 마련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다른 식당과는 다른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식당에서는 그냥 이 정도면 됐지라고 생각하는 내 기준점의 서비스 제공이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정형화되고 그리고 맞춤 서비스를 정형화되고 맞추고 그리고 똑같은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이 식당은 되게 교육이 잘 되어져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CS적으로 교육이 잘 되는 식당이라고 해서 차별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우리 식당만의 전문성을 갖기 위해서 서비스 매뉴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통일하고 전문성 그리고 차별화된 서비스를 위해서 우리가 매뉴얼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예시로 매뉴얼을 좀 만들어 왔어요. 매뉴얼 그럼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라고 되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거창하게 느껴지겠지만 별거 없습니다. 단순해요. 아까 저희가 MOT 때 매 순간순간 고객이 우리 식당의 이미지를 생각할 수 있는 그 접점의 모든 순간이 서비스 매뉴얼을 만들 수 있는 순간인 거예요. 그럼 서비스 매뉴얼 체크리스트 제가 크게 6가지만 좀 가져왔는데 하나씩 좀 보도록 할게요. 일단 체크리스트 보면 첫 번째로는 외부에 대한 평가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고객이 어떻게 외부를 평가할 수 있는지를 내가 고객의 입장으로 생각을 해서 똑같이 한번 입장을 해보세요. 그럼 보일 거예요. 외부에 어떤 것들을 보고서 우리 가게는 어떤 느낌을 주는지에 대해서. 그래서 첫 번째로는 외부 유리 쪽이 좀 깨끗한가? 왜 이런 것들도 체크해야 될까요? 외부 유리가 더러우면 왠지 이 식당은 깨끗하게 청소를 잘 안 하는 식당으로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렇다 보면 당연히 생각이 주방에까지 넘어가게 됩니다. 이게 겉에가 더러운데 주방도 왠지 더러울 것 같고 식기류도 깨끗하게 뭔가 설거지되지 않을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외부 환경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입구 주변에 쓰레기 등이 많이 있는지 왜냐면 그러면 세심하게 항상 관리를 하고 있는지가 보이고요. 그리고 입구 손잡이 부분부터가 더러우면 굉장히 기분이 좋지 않겠죠, 들어올 때. 그래서 이런 세세한 부분들을 다 놓치지 않고 내가 다 적어보는 거예요. 고객의 입장으로서. 내 가게를 들어가기 전에. 간판이 좀 너무 칙칙한데 눈에 잘 안 띄는데 이런 것들도 적어도 괜찮아요. 그리고 내가 입점을 했어요. 그럼 우리 직원분이 이제 응대를 해주실 거잖아요. 인사를 어떻게 하는지, 밝은 표정으로 하는지, 상냥한 말투로 하는지 이런 것들을 보고 눈 맞춤을 하는지 이런 것들도 세세하게 다 서비스 매뉴얼 체크리스트에다가 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나중에 직원 한 분 한 분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할 때, 아, 나는 이 직원은 이런 부분이 부족하구나. 그리고 또 이 직원은 이런 부분은 되게 잘하는데 요거는 부족하구나 해서 그 부족한 부분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쉽게 개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객이 오는 것을 확인하고 바로 응대를 했는지, 어서 오세요라는 인사로, 어서 오세요 인사는 미소로 기분 좋게 인사를 했는지, 그리고 정확하게 자리를 잘 안내를 했는지 등에 대해서 입점했을 때의 직원이 할 수 있던 체크리스트를 만들면 되겠고요. 여기에다가 저는 한 가지 더 넣는다면 그 쿠션 용어를 사용해서 QR코드 입장을 안내했는지 이렇게 넣으면 그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고객이 앉아가지고 주문을 했을 때 신속하게 내가 기본 세팅을 진행을 했는지, 직원이 진행을 했는지, 또 주문 시에 추천 메뉴가 있다면 추천 메뉴를 설명을 했는지, 요거 기본 틀을 다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직원은 추천 메뉴를 꼭 설명을 해요. 그래서 그 손님들이 방문을 했을 때 추천 메뉴를 먹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직원분들은 그 추천 메뉴를 설명을 하지 못해서 그 가게에 오늘의 할인의 메뉴가 됐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못 받은 거예요, 혜택을. 그럼 나중에 좀 기분이 좋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추천 메뉴 설명 그런 것들을 잘 했는지, 또 질문에 대해서 굉장히 친절하고 명확하게 대답을 잘 해줬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봐야 되겠다. 그리고 음식 서빙을 할 때는 음식 제공 시간이 적절하게 제공이 됐는지, 그리고 제공 시에 음식 설명과 확인을 정확하게 진행을 했는지 이런 것들도 꼭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거는 진짜 별표로 중요한 건데, 맛있게 드세요라는 멘트와 눈맞춤을 했는지 이거는 기본적으로 꼭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음식점에 가가지고 음식을 먹을 때 저는 그런 기분이 많이 들거든요. 음식이 딱 나왔는데 그냥 툭 놓고 가면은 되게 뭔가 대접받지 않는 느낌? 푸대접받는 느낌이 들거든요. 거기에서 맛있게 드세요라는 멘트를 할 때에도 그냥 맛있게 드세요라고 건성건성 퉁명스럽게 하기보다는 눈을 마주치면서 맛있게 드세요. 진심 어린 응대를 해주었을 때 정말 음식도 더 맛있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멘트란 눈맞춤을 했는지에 대해서 체크를 꼭 해줄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고객이 있으면서 우리 직원분들이 대기를 할 때, 홀에서 대기를 할 때 고객이 부르면 곧바로 대응을 했는지, 이거 정말 중요하죠. 사실 불만 고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을 때 식당에서 가장 큰 불만 첫 번째가 인사였어요. 네, 밝고 친절하지 못한 그 인사였는데, 두 번째가 바로 이겁니다. 고객이 부르면 곧바로 대응을 하지 않고 대답을 일단 안 한대요. 대답을 안 하고 무대응, 그리고 아예 눈도 안 마주치고 안 들린다는 식으로 다른 본인 할 일만 했을 때 무시당하는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든다고 해요. 그래서 고객이 부르면 곧바로 대응을 했는지는 이 서비스 매뉴얼 체크리스트에 꼭 포함이 될 항목입니다. 두 번째로는 중간 서비스나 추가 주문 대응을 즉시 했는지, 그리고 세 번째로 항상 배려하는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응대를 했는지. 여기서 이 적극적인 응대 같은 경우는 궁필도가 들어가겠죠. 추가 용건 확인말. 그래서 원스톱 서비스도 제공하고 고객의 입장에서 좀 더 배려해서 고객의 마음을 좀 감동시킬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했는지가 바로 이런 부분에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결제 시에는 계산이 신속하고 좀 정확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고객이 돌아갈 때 감사 인사를 했는지, 고객이 돌아갈 때 감사 인사를 우리가 제공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미소 잃지 않고 배웅 인사까지 잘 했는지. 특히 계산할 때 좀 태도가 달라지는 곳들이 간혹가다 있어요. 이제 다 먹었다 이건가?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친절하게 고객한테 음식은 맛있게 드셨나요? 라고 한 번 더 이야기를 해볼 수도 있겠고, 다음에 또 오세요라고 플러스 멘트적으로 단골 고객을 확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서비스 매뉴얼 체크리스트, 제가 이거는 예시로 보여드린 거고요. 여러분들께서는 여러분들 가게에 맞춤 서비스 매뉴얼 체크리스트를 만들면 돼요. 그리고 정답이 없습니다. 사실 이거는. 직원들이랑 항상 오전에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우리가 매장 오픈하기 전에 회의를 통해서 이런 부분을 추가했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좀 뺐으면 좋겠어요. 회의를 통해서 서로 의견을 공유해서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서비스 매뉴얼이에요. 그래서 정답도 없고 계속적으로
바뀔 수밖에 없어요. CS의 트렌드도 바뀌듯이 고객이 생각하는 서비스의 트렌드도 바뀝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가지고 조금씩 바꾸면서 다듬어가는 게 가장 중요한 매뉴얼 만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차별화 서비스를 제공할 때 꼭 서비스 매뉴얼을 넣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차별화 서비스 세 번째 마지막이에요. 네, 요거는 고객 피드백인데요. 네, 일단 제가 아까 그 MOT 공식 이야기했었죠. 100 곱하기 0은 0이다 라고 말했어요. 고객이 결국 한 가지에 마음에 들지 않으면 전체가 다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고객 피드백을 받는 것이 중요해요. 어떻게 받느냐? 우리 CRM을 통해서 고객에 대한 정보들을 입력을 할 수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뭐 SNS거나 아니면 뭐 만족도 조사 이벤트를 통해 가지고 직접 피드백을 받을 수 있게끔 유도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말을 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사람은 말을 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잖아요, 마음을. 그래서 만족도 조사 이벤트를 통해서 고객이 우리 식당, 우리 가게에 바라는 점, 그리고 우리 가게에서 개선되어야 될 점, 그리고 좋은 점, 이런 것들을 확인을 통해서 바꿔야 될 거는 바꿔가시면 되고, 또 지금 잘하고 있는 거는 유지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개선점을 통해서 서비스 매뉴얼도 바꿔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족도 조사 이벤트를 통해서 할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대화입니다. 네, 대화예요. 사실 이제 식당에서 이제 갔을 때 내가 단골 고객을 넘어서서 충성 고객으로 가기 위해서는 소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먼저 말을 걸어주시는 고객님들도 있지만 말을 먼저 걸지 않는 고객님들도 있어요. 그럴 때 먼저 직원분들이 다가가서 세심하게 살펴주면서 대화를 조금 유도해서 친밀감을 형성하면서 피드백을 받아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궁필도 넣어가지고 확인해 보라고 했잖아요. 경청하고 고객의 표정과 시선을 확인하라고 했잖아요. 그럼 모든 것들이 이 피드백을 위해서예요. 그래서 가셔가지고 고객님 식사는 뭐 식사하는데 불편한 건 없는지, 맛은 괜찮은지, 조금 짜다고 하면은 우리가 다시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겠고요. 뭐 반찬 같은 게 더 필요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피드백을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바탕이 되어야 되는 게 소통입니다. 대화를 잘 해주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미지 브랜딩, 외식업 이미지 브랜딩에서 세 가지 중에 하나 마지막으로는 스토리텔링이 되겠습니다. 이 스토리텔링 많이 들어보셨죠? 굉장히 이제 기업에서 한때 엄청 유행을 했었는데 스토리는 이야기이고 텔링은 말하기입니다. 즉, 이야기하는 게 스토리텔링이에요. 거기에서 중요한 게 고객한테 이 스토리를 만들어서 우리 가게에 대한 이미지를 심어주는 거죠. 그래서 큰 기업 같은 경우는 모두 스토리를 만듭니다. 그 기업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탄생을 했는지에 대한 스토리를 만들면 고객한테 느껴질 때 훨씬 더 와닿는 거예요. 더 기억에 남고요. 되게 사람의 뇌는 정말 웃긴 게 이게 스토리가 있으면 뇌의 7가지 영역 부분이 되게 활성화가 돼서 훨씬 더 기억이 되는데 숫자나 사실만으로만 전달을 하면 그 뇌에서 2가지의 영역밖에 활성화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만큼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 식당만의 스토리를 만들어서 고객에게 추억을 선사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여기서 결정적인 순간 이성으로 판단하는 것은 5%에 불과하고 95%는 감성으로 선택한다에 집중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사람은 어쩔 수 없는 감정의 동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고객의 감성을 건드릴 줄 아는 스토리를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럼 예시를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예시를 보면 지금 요거는 연남동에서 굉장히 한 1년 이상 동안 핫한 핫플레이스 식당이거든요. 네, 핫플레이스 식당인데 스토리텔링 기법을 활용한 식당이에요. 되게 특이해요. 입구에 보시면 뭐 이렇게 서유기, 상영시간표 이런 식으로 되어져 있잖아요. 고객한테 일단 눈에 띄어요. 저 식당은 대체 뭘까라는 궁금증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이 서유기 상영시간표를 보면서 여기는 어떤 컨셉을 가진 어떤 스토리를 가진 식당일까 궁금해서 찾아보게 되겠고
그러다 보면 또 방문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메뉴판도 보시면은 그 스토리 컨셉에 맞는 메뉴판으로 구성이 잘 되어져 있어요. 사실 이 식당 근처에는 굉장히 유명한 셀럽의 중식당이 있거든요. 그 식당이 있기 때문에 주변은 장사가 잘 안 될 수 있어요. 똑같은 중식당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살아남았다라는 것은 이거는 이제 고객들의 감성을 잘 건드렸다는 거죠. 그래서 아직도 굉장히 인기가 많은 식당이고요. 이 식당에 방문을 하면은 정말 너무 재밌어요. 사실 그 컨셉이 정확하게 잡혀져 있는데 스토리도 한 달마다 바뀝니다. 한 달마다 바뀌어가지고 다음 달에는 어떤 스토리 컨셉으로 진행되지? 라는 궁금증을 또 나와서 궁금증이 생겨서 또 방문하게끔 만드는 식당인데요. 저도 방문을 해봤었는데 여기 방문하면은 이 코스별로 안내를 해줘요. 그런데 플레이팅도 그 스토리에 맞는 플레이팅으로 진행이 되고요. 음식도 이제 세팅했을 때도 그렇고 식기류도 그 컨셉에 맞는 식기류로 준비를 하고 무엇보다 음식 하나하나를 설명해 줬을 때 스토리를 입혀서 설명해 줘서 맛도 있고 그리고 눈도 호강하고 그리고 귀까지 호강하는 3종 호강을 경험할 수 있는 식당입니다. 이렇게 스토리텔링을 만드는 방법도 고객의 감성을 건드려서 충성 고객, 우리 식당의 팬으로 만들 수가 있는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스토리텔링이 굉장히 좋다, 활용하기가 정말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두 번째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스토리텔링은 공감이라고도 말씀을 드렸는데 감성을 자극해야 되니까 그래서 고객님과 소통과 공감을 좀 확보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추억을 선사해서 이야기를 만들어주는 게 고객님의 감성을 울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생일이라면은 그 생일에 맞는 내가 또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고 또 선착순 이벤트를 통해서 여기 왔었는데 그 가게 갔었는데 내가 선착순 이벤트에 당첨이 되어가지고 이 가게에서는 이런 즐거운 일이 있었다라는 기억을 심어줄 수도 있고요. 또 뭐 다른 식당에서 보는 폴라로이드로 이제 사진 같은 것들을 많이 촬영을 통해서 촬영해주고 거기다 이렇게 걸어주면은 다음에 또 가게 되더라고요. 그 사진을 또 보면서 추억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가게에다가 추억을 만들 수 있는 이야기를 입혀주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CS에 포함되는 요소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거 가져가 주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는 제가 이제 드리는 CS 솔루션 팁입니다. 지금 우리가 외식업 이미지 브랜딩을 통해서 세 가지를 봤었죠. 지속적인 고객 관찰, 그리고 고객에게 차별화 서비스는 어떤 것들을 제공할 수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고객에게 추억을 입혀주는, 추억을 선사하는 것에 대해서 이미지를 브랜딩화 시켰다면 여러분들이 CS의 고수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이 팁을 꼭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CS 솔루션 팁으로는 고객이 중심에 있어요. 네, 고객이 중심에 있어요. 당연히 우리가 고객한테 어떻게 응대를 해야 되는지 잘 알고 있고요. 고객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로는 외부 고객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내부 고객이에요. 외부 고객은 누구일까요? 말 그대로 우리 식당에 방문해서 그리고 음식을 먹고 음식값을 지불하는 고객들이 외부 고객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항상 식당 매출을 조금 더 증대시키기 위해 고민을 많이 할 거예요. 어떻게 하면 고객한테 더 친절하게 응대할 수 있지? 어떻게 하면 고객에게 더 맛있는 음식을 제공할 수 있지? 어떻게 하면 고객이 우리 식당에 들어와서 좀 더 분위기를 잘 느낄 수 있지에 대해서는 고민을 많이 하는데 이 내부 고객에게는 좀 신경을 잘 못 쓰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내부 고객은 누구일까요? 바로 직원입니다. 네. 고객에게는 두 종류가 있어요. 당연히 우리는 외부 고객에게만 치우쳐서 생각을 많이 하는데 내부 고객, 직원들도 내부 고객입니다. 사실 우리 사장님들은 매출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모든 고객님들한테 너무 친절하고 싶고 너무나 잘 응대를 하고 싶어서 CS 교육도 많이 듣고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해보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모든 고객님들을 다 응대하실 건가요? 아니죠. 직원분들, 아르바이트생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았을 때는 고객과 접점 순간에 있는 것은 바로 직원이라는 거예요. 직원이 결국은 응대를 잘 해줘야지 고객이 감동을 받고 고객이 다시 재방문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부 고객 관리가 중요한데 내부 고객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서 또 고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사실 정말 쉽거든요. 내부 고객 관리는. 요것만 해주시면 돼요. 바로 플러스 파동을 일으킬 수 있는 내부 고객 관리입니다. 3가지예요. 네. 사람은 누구나 칭찬을 좋아하고요. 그리고 내가 업무한 거에 따른 성과를 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동기부여도 심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마지막으로는 긍정 언어를 사용함으로써 우리 내부 직원들이 항상 행복하게 근무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고객과 가장 밀접하게 매 순간 접점하는 것은 우리 내부 고객이에요. 이 내부 고객님이 근데 우리 내부 고객이 맨날 사장님한테 혼나고 그리고 왜 이거 이렇게 했어? 그래서 항상 자신감도 결여되어져 있고 그러다 보면은 어떻겠어요, 마음이? 굉장히 힘들고 이 직장에서 일하기 싫고 나가고 싶잖아요. 그럼 또 우린 사람도 또 구해야 되고 굉장히 반복적인 업무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그런 불행으로 이제 근무를 하게 된다면 그 마음과 감정이 고스란히 외부 고객한테 전달이 됩니다. 정말 재밌는 건요. 제가 식당을 갔을 때 기분 좋은 식당이 있고요. 기분이 좋지 않은 식당이 있어요. 어디에서 갈리냐? 직원들의 표정, 그리고 직원들이 날 대하는 응대 태도에서 갈리는데 거기에서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사장님과 직원 간의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뭔가 활기차고 서로 되게 웃으면서 일하는 식당은 또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는 굉장히 화합도 잘 되고 뭔가 되게 행복감을 주는 식당인데 또 한 곳에서는 고객님들 앞에서 혼을 내고 고객님들 앞에서 질타를 하면은 보는 사람이 더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내부 직원들에게 항상 칭찬을 해주고 또 동기부여를 해주고 긍정의 언어를 사용을 해줌으로써 행복감을 일으키게 만들면 그 행복감이 그대로 고객한테 전달이 돼서 여러분들의 매출은 훨씬 더 좋아질 것을 제가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 3가지 꼭 우리 내부 직원 관리까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래서 플러스 파동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좀 총 정리를 해보자면 저희가 외식업 이미지 브랜딩에서 가장 중요한 3가지는 무엇이다? 첫 번째는 지속적인 고객 관찰을 통해서 고객과의 관계를 유지시키는 것. 그래서 충성 고객으로 만들 수 있게 밑바탕 걸음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좀 생각해 보면 되겠고요. 2번째로는 차별화 서비스. 어떤 게 있었죠? CRM, 고객 관계 관리를 통해서 단골 고객을 충성 고객으로 막 바꾸고 그리고 2번 방문할 걸 5번 방문하고 신규 고객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단골 고객으로 확보하는 것까지 우리가 가져가야 되겠고요. 그리고 차별화 서비스 2번째로는 저희가 CRM하고 그리고 고객에게 스토리텔링 기법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고객한테 우리 가게를 왔을 때 우리 가게에는 이런 추억을 만들 수 있고 이렇게 공감을 할 수 있고 소통을 할 수 있다라는 확신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팁을 가져가신다면 플러스 파동을 통해서 내부 직원 관리를 잘 해주시면은 그게 그대로 고객한테 전달이 되어서 여러분들한테 더 좋은 매출 증대로 일으킬 수 있다는 거 확실하게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야기 좀 드릴게요. 자, 식당이라는 의미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네, 식당은 과연 고객한테 어떤 의미일까라고 봤더니 한자를 풀어봤더니 밥식의 집당이더라고요. 여기서 주목해 줄 것은 밥식입니다. 밥식을 보시면 사람인의 어질량으로 같이 합쳐져 있는 단어인데요. 즉, 사람을 어질게 해준다. 즉, 다른 의미로 또 같은 의미로 가져가면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곳이 바로 식당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떨 때 혹시 행복하신가요? 저는 좋아하는 사람들과 맛있는 음식을 나누었을 때 가장 행복합니다. 그 순간이 항상 기억되고 그 순간이 추억이 되는데요. 그만큼 여러분들이 외식업을 하는 이유는 사람에게 행복이라는 가치를 선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점주분들, 우리 대표님들께서도 외식업의 가치, 사람의 가치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식당, 우리 가게에
가게를 어떻게 좀 가치 있게 높일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생각해 보시고 또 고객한테 어떤 행복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심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 시간은 여기서 좀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윤세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